대목이라 옛날 같으면 사람이 벅실벅실할 텐데 지금은 아주 소용없어. 40년을 했는데 그때가 낫지. 다 쉬운 대로 살라고지 이런 데 와서 뭐 살라고 안 해요. 오신 분들이 좀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광형 장터가 될 때가 있다고. 도시에서는 못 느끼는 시골 정취가 전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 설. 저 어릴 때면 설 음식을 준비하느라 전통시장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과연 설 대목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처음 찾은 곳은 충남의 서산 동부 전통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한 곳인 서산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우선 눈이 가는 건 역시 먹거리입니다. 오징어 같은 해산물과 한 입에 들어갈 만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홍 소세지가 튀겨져 섞여 있습니다. 어머니, 저거는 햄이에요? 빨간 건 햄이에요? 분홍 소세지? 서울에선 보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떡볶이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던 것처럼 맵고 걸쭉합니다. 추운 날 길에 서서 먹어야 더 맛있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공짜로 줘요? 아, 내 맘이지. 이리 와요. 먹고 싶으면 뭐라고 못 들어. 이리 와요. 그래도 전국에서 규모가 꽤 있는 편인 시장이라 그런지 활력이 느껴집니다. 설 음식을 준비할 만한 재료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빗자루나 그릇 같은 각종 용품들도 가득합니다. 지역마다 나는 특산품도 인기입니다. 서산 앞바다에서 채취한 김과 감태를 사려는 줄이 깁니다. 어머니를 이어 2대째 장사하는 곳입니다. 고집스레 옛날 방식을 따릅니다. 일일이 손으로 굽고 포장하고 자릅니다. 시식용도 야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들 알고 찾아오는지 손님이 꽤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년 하셨어요. 70년. 아, 저희는 어머니가 원체 고집스러워가지고 여기 감태만 고집하시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감태 없으면 안 팔아요, 아예. 요새 전통시장엔 설 대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상인과 손님들 모두 예전만큼 못하다고 합니다. 예전엔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 걸까요? 궁금해서 옛날부터 이 시장을 지킨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메인 길목에서 한 칸만 옆으로 와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방복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직접 굽고 찐 호떡이랑 찐빵을 건넵니다. 3개만 샀는데 4개를 주시네요. 내가 고마워서 하나 더 드리는겨. 팥이 너무 달지도 않고 감칠맛이 납니다. 빵도 쫄깃하고 폭신합니다. 늙었지. 그러니까요. 자식들이 한갑 다 된 걸 장사해서 킨 거지. 이렇게 맛이 좋은데도 예전 설 대목에 비하면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낮에 잠깐 팔고 나면 저녁엔 손님이 없어 일찍 들어가는 날도 많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걸로 자식들을 길러낸 할머니지만 이젠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편리한 대형마트로 가기도 하고 원체 서울로 많이들 떠났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설날이라고 찾아올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을 내게 됩니다. 아니도 그렇지. 이렇게 텅 폈잖아 시장이. 다 그려. 이거 대목이라 옛날 같으면 지금 사람이 벅실벅실할 텐데 지금은 아주 소용없어. 자손들 용돈이라도 줘야하고 무엇라도 사다 지사도 지내야 하고 할 텐데 이렇게 안 되면 어렵지 살기가. 마트 뭐 이런 큰 저것이 생겼기 때문에
다 쉬운 대로 살라고지. 그래도 전통시장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만들거나 수확한 게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분석도 줄곧 나오곤 합니다. 싱싱한 생선 사는 것도 이득, 싱싱한 야채 사는 것도 이득, 금방금방 호떡 이런 거 구워서 잡수는 것도 이득. 모든 게 다 해야 될 건 없어. 그러니까 많이들 오세요. 이번엔 손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구 고령화, 지방 소멸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손님들이 있으니 활력이 느껴집니다. 전통시장을 안 찾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찾은 사람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증인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놀러 오는 겸 시장도 왔죠. 지금 아니면 감들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손님들도 역시 전통시장이 예전 같지는 못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집 가까운 마트 등에서 장을 보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잊고 사는 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스러움. 그런 게 좀 아쉽죠. 이렇게 흥정하는 묘미? 네, 얼마 더 주세요. 몇 장 더 주세요. 이런 흥정하는 묘미가 없죠. 요즘엔 마트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사니까. 근데 이런 데 오면 사장님 지금 3장 더 준다 하시잖아요. 전통시장 화이팅! 이번엔 좀 성격이 다른 전통시장으로 가봤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의 화계장터입니다. 화계장터는 지리산 자락을 끼고 흐르는 섬진강과 화계천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딱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인데도 지역번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둘러보니 설 직전인데도 발길이 뜸합니다. 한눈에 봐도 대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래봬도 조선 후기까지 5대 장에 들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쇠퇴했고 화재와 수해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자리를 옮겨 현재 위치로 왔습니다. 찾아오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고 70년대, 80년대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대목이라는 걸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목이라 그러면 이제 대형 마트로 가갖고 이제 장을 본다든지 하다 보니까 장터의 어떤 대목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고심 끝에 이곳만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지 못하면 명맥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색다른 전략을 구상한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지화입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이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화계장터가 영호남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화계장터로 오는 길에 아름다운 벚꽃나무 길도 한몫했습니다. 찾아오지 않은 장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옛날 걸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이렇게 사람들 찾아와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형과 전통을 같이 결합한 장터가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을 때는 이 지역만의 특산품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 그대로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처에 공장과 축사, 농장이 없어 유기농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녹차가 훨씬 부드럽고 향이 담백합니다. 제가 아는 녹차보다 훨씬 맛이 부드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좀 하동 약간- 녹차가 그렇습니다. 여기 우전이 있고요. 우전. 그다음에 이제 요 작설차 두 번째. 세 가지 땁니다. 이렇게 물건이 좋은데도 설 대목은 완전히 사라진 수준입니다. 어느 전통시장을 가도 대형마트로 손님들이 빠진다는 설명은 똑같습니다. 전에는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이제 팔고 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도 마술을 못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납품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컴퓨터도 잘 못하고 하니까 오로지 전통 시장만 저희가 좀 고수하는 편이지요. 새로운 방법을 배워도 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실시간 경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봐도 잘 안 되니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누가 가르쳐주거나 도와주면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나요?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꾸준히는 못 가더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좀 힘들죠.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카드로 샀는데도 10% 정도나 깎아줬습니다. 또 10,000원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상인들도 아쉽지만 손님들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좋고 가격도 착한데 옛날 장터 느낌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곳을 다시 찾아 장을 보고 옛날을 추억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시간이 걸려 광양에서 왔지만 옛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도 있고 흥이 있었어요. 노래도 항상 하고 다이소리도 나고 그런 정겨움이 있었는데 모처럼 만에 왔더니 그런 정겨움이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전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의 역할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물건이 모이기도 했지만 그 물건을 사고 팔러 온 전국 각지의 사람들 또한 모였습니다. 세상 방방곡곡에 소문과 정보가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이 발전하면서 전통시장까지 가지 않아도 세계 곳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물 거래의 장 역할에 그치게 된 겁니다. 그나마도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인들과 인근의 주민들만 소수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한때 사람이 많이 찾았던 충북 생거진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개구리나 빙어 튀김 같은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눈길을 끌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제품들 말고는 다른 도시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빙어 튀김이에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물건도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어떻게 전통시장을 살려나갈지 고심이 깊습니다. 그 전통시장의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부지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뭐 캠핑이라든가 뭐 프리마켓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전통시장을 지켜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특산물, 정취, 인심 정도에 기반한 노력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강추 드리는 게 일단 정이라는 거랑 또 여기 5일장에서는 5일에 한 번씩 닭도 보고 강아지도 보고 뭐 그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정을 담아서 가져가시게끔 하고 있어요. 전국에 점포들이 거의 폐업하고 사람 발길이 뚝 끊긴 전통시장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루를 견뎌보려는 상인들의 말이 자꾸 발길을 붙잡습니다. 2만 원 안 남을까? 그래도 나 같은 나이에 80인데 어디 가서 뭐 돈 한 푼이나 줄 거야? 그래도 그냥 세월 보내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오는 거야. 리프팅 지방시대, 전국의 유명한 전통시장들을 돌아봤습니다. 역시나 설 대목을 맞았다고 하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 치이고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물물거래의 장을 넘어서 전통시장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지방소멸의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저기 일하가 고마워서 하나 드시는 거. 연휴 때는 뭐 그냥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되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데 먹으려고 그냥. 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아이고 수업도 안 했으면 되지. 어떡하니? 공짜로 줘요? 내 마음이지.
22일 날, 22일 날, 27일 날, 32일 날. 32일이 어딨어요? 37일.